중년과 시니어 건강생활 3편.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뼈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걷고 움직이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 건강을 관리하고 지켜주는 골다공증 예방법과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과 시니어 건강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1편에서는 무릎 건강, 2편에서는 아침 허리 뻣뻣함과 스트레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이번에는 우리 몸의 기초 구조물인 뼈 건강, 그 중에서도 조용히 진행되는 골다공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병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골다공증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골절로 나타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 65세 이상 남성에게 발병률이 높고 한번 골절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뼈 건강의 핵심 영양소인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골다공증이란 무엇인가요?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뼈 조직이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뼈는 단단한 구조물 속에 촘촘한 미세 구조가 있어 충격을 흡수하지만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이 구조가 성기고 얇아져서 마치 스펀지처럼 허술해집니다. 골다공증의 특징.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골절이 발생해야 병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손목, 대퇴골 골절이 대표적입니다. 골절 후 재활 기간이 길고 다시 골절될 위험이 높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잘 생길까요?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은 나이와 함께 나타나는 골량 감소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청소년기와 20대에 가장 단단하고 30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골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골 손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남성도 65세 이후부터는 호르몬 감소와 근육량 감소로 위험이 커집니다. 추가 위험 요인. 가족력. 가족 중 골다공증 이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저체중. 체질량 지수 18.5 미만인 경우 뼈를 지탱할 근육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흡연과 과음은 뼈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운동 부족. 뼈는 적절한 압력을 받아야 튼튼해집니다. 영양 부족.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골다공증이 보내는 초기 신호.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를 느낀다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가 예전보다 2cm 이상 줄었다.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등이 굽었다. 가벼운 충격에도 손목, 발목이 쉽게 골절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리나 등 통증이 잦다. 뼈 건강을 위한 3대 원칙.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은 영양, 운동, 생활 습관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해야 뼈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칼슘 섭취.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원료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은 700에서 800mg이지만 폐경 이후 여성과 65세 이상 남성은 1000에서 1200mg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 유제품. 우유, 치즈, 요거트. 생선. 멸치, 뱅어포 등 뼈째 먹는 생선.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콩류. 두부, 두유, 검은 콩.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비타민 D 확보.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비타민 D를 얻는 방법. 햇볕 쬐기. 하루 15분에서 20분. 주 3, 4회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음식.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보충제 복용. 햇볕을 쬐기 어렵거나 음식만으로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근력, 체중 부하 운동. 뼈는 압력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운동은 뼈를 자극해 골 밀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나 조깅처럼 체중이 실리는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영처럼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는 좋지만 체중 부하 효과는 낮으므로 다른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식단 예시. 균형 잡힌 식사는 뼈 건강의 기초입니다. 아래 식단 예시를 참고하여 칼슘과 비타민 D를 골고루 섭취해 보세요. 아침. 현미밥, 멸치볶음, 두부구이, 시금치 나물, 우유 한 잔. 점심. 보리밥,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미역 무침. 저녁. 잡곡밥, 닭가슴살 샐러드, 브로콜리, 토마토 요거트. 간식. 검은 콩, 두유, 구운 아몬드, 삶은 달걀. 골다공증 예방과 생활습관. 금연 절주. 흡연과 과음은 뼈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류를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골밀도 감소를 촉진합니다. 적정 체중 유지. 너무 마르면 뼈를 지탱할 근육량이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비만도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칼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해야 뼈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낙상 예방. 골절의 대부분은 낙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집안 바닥에 장애물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칼슘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과다한 칼슘 섭취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 충분하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햇볕을 쬐고 음식 섭취와 함께 필요시에는 보충제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건강에는 유산소 운동만 하면 된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건강에 좋지만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근력 운동과 체중 부하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골다공증 관리 루틴. 골다공증 예방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아래 루틴을 참고해 매일 실천해 보세요.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 후 햇볕을 쬐며 10분 정도 걷기. 점심. 점심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 저녁. 가벼운 아령 운동, 스쿼트, 런지 등 근력 운동 10분 정도 하기. 취침 전.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하기. 골다공증은 조용히 찾아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면 10년 뒤에도 튼튼한 뼈로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멸치볶음과 생표고버섯 구이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햇볕 아래에서 20분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튼튼한 뼈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도 함께해요. 당신의 하루가 건강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건강한 삶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4편에서는 혈압 관리와 하루 10분 루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장병의 주요 원인인 만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혈압 관리법을 준비했으니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